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그리고 6, 8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개강일입니다. 개강에 앞서서 우선은 우리 거듭 새로 진입하신 선생님들 환영하고요.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 겸, 그 다음에 당부 겸, 그 다음 공지 전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계획서 상에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과정에서는 기출 동형 문제를 푸는 거와 동시에요. 법과 특수교육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한한 형성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계획서상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언급이 돼 있죠. 2주차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치 마시고 문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법이라든지 교육과정, 특히나 이제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니만큼 공부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공부하신 다음에 풀겠다라고 하게 되면 영원히 책상 옆에 쌓아두실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분량 많지 않게 나갈 거예요. 분량 많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나갈 테니까 그 분량에 맞춰 갖고 공부를 해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전달 사항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당부 사항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래에 국회에서 이슈가 됐던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죠.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여자 국회의원분의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은 코의 이야기를 했죠. 그 코의 이야기는 비단 그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화두가 된 건 아니에요. 과거에 드라마를 통해서도 화두가 됐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낭만닥터 김사부, 공부하신다고 모르시죠? 내가 대신 다 봐드릴게. 저도 요즘은 못 보고 있는데 유명하잖아요. 지금 시리즈 3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의 시리즈물에서요, 그 코이 이야기가 나와요. 코이는 일본에서 부르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다 알아요. 비단잉어예요. 비단잉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단잉어 이야기를 그 해당 국회의원 분께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코이가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는가요? 코이는요, 이렇대요. 멘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국회의원 하신 이야기도 똑같고, 참 특이한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항에서 키우면 10cm밖에 안 자라요. 크기가. 근데 그게 수족관으로 가면 몇 cm까지 자라느냐 그러면 30cm까지 자라요. 근데 그게 강으로 가면 몇 cm까지 가느냐? 그냥 풀어놓고 키우게 되면 1m 이상 자라는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인용이 돼서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 그대로 하고요. 이번에 여자 국회의원 분께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 분께서도 인용을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 해당 당사자들이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펼칠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참으로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왜 이야기했냐 그러면 물론요,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 환경이 되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0cm밖에 못 자랄 수도 있고 1m 이상 자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저와의 관계에서 특히 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역량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코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어항에서 자라면 10cm, 수족관에서 30cm, 강에서 자라면 1m 이상. 그러면 누구나 강에서 자라기를 바라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여러분들은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동안에 작년, 재작년 동안에 운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항에 있던 코이라는 물고기가 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항에 갇혀 있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족관을 거쳐서 강에 갈 때까지 버텨야 돼요. 한편으로는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 탓만 할 수는 없다. 환경 탓만 할 수는 없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기에 1m 이상 자라기 위해서는요, 교육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교육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텨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저는 지난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심심찮게 이야기했죠. 저는 서울대 갈 실력이 못 됐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다행히 특수교육과가 없죠. 다행히 특수교육과가 없어서 서울대학교 갈 실력이 됐더라도 못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서울대를 빙자해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대 애들은 왜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할까?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실력으로 인풋만 놓고 본다면 더 해야 되는데 왜 서울대 애들은 더 하고 우리는 안 하려고만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요령 찾지 마시고요. 요령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는 요령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바빠서 진도 못 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 내가 잡이 있어서 진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이제부터는 핑계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잠을 줄이시든 밥을 거르든 하고자 하는 바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실력을 지금의 임용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접어둘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현장에 나간다면 누구보다도 프레젠테이션 잘할 것이고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자신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기간제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이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아깝고 국가적으로도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경기도 볼 거다. 경기도 수석하셔야죠. 서울 볼 거다. 서울 수석하셔야지요. 경상도 볼 거다. 경상도의 경남, 부산 볼 거다. 그럼 수석하셔야지요. 그 정도의 정신 상태는 돼야 임용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여러분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노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핑계 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할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왜 노량진 경제를 살려줍니까? 여러분 지역 경제를 살려야지. 돈 쓸 때 많잖아. 딸내미 옷 한 벌 사줘봤는데 수십만 원 한꺼번에 날라가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돈 학원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할 거면 오지 마. 저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왜 아까운 청춘, 이 젊은 시간을 버리십니까? 할 일 많습니다. 진정으로 뜻이 없거들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뜻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달려온 시간보다 달려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달려오셨죠?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합격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5개월여 동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의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작심한 그리고 결정한 지금 선생님 되겠다고
대한민국의 특수교사가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만 공부하십시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죽으면 안 되고 죽기 전까지만 공부하십시오. 죽기 전까지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엄청난 실력을 요구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런 거 아닙니다. 임용고사 시험 보는 거예요. 임용고사. 고시 아니잖아요. 시험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공개 채용 고사입니다. 공개 채용 고사예요. 고시 수준 아니에요. 누가 고시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고시입니까? 고시면은 문제 수준이 이거보다 더 깊어져야지. 그래서 고사입니다. 고사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죽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닥일지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록 못 따라왔다 손치더라도 남은 기간만 바짝 쪼여도 완전히 놀면서 온 건 아니잖아. 완전히 놀면서 온 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하면서 올라오셨든 띄엄띄엄 하면서 올라오셨든 어쨌든지 간에 하면서 오신 겁니다. 그분들 남은 5개월여 동안에만이라도 바짝 하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죠? 우리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진도 나가기 전에 마음 다 잡고요. 공부하다가 졸리시면 저 쉬는 시간에 맞춰서 쉴 생각하지 마시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즈 버튼 잠깐 눌러서 기지개 펴고 그런 가운데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저는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과했나? 너무 과했습니까? 내일부터 또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 자, 한번 볼까요? 네,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서부터 1번. 자, 다음은 학생 A의 문제 행동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절차를 무작위로 배치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PBS의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일 대상 연구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PBS 앞쪽 있죠? 우리 행동지원 기본서를 기준으로 하면 앞쪽 단원으로 돌아올 때가 됐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PBS의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서적들이 전부 공통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험에서조차도 5단계 이상을 벗어나 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표적 행동 혹은 목표 행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설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가설 수립. 자, 정보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가설 수립을 하고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PBS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행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번째가 평가.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수정.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선생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미음 이와 같이 주어졌지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는 게 기능평가라는 파트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설을 수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설 안에 포함돼야 되는 4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것. 그 다음에 PBS의 계획과 실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PBS의 요소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물어봐서 알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쭉 쓰시면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떠올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중지할 것인지 결정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봤더니 아까 어떤 행동을 중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표적 행동을 설정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가설 설정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지원 계획 평가 수정하기 제일 마지막이네요. 딱 보더라도 그쵸? 가설 설정 우리 아까 3단계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표적 행동 1단계였고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 실행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4단계 정보 수립하는 게 정보 수집하는 거 2단계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활동 내용에 제시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기호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경 선행 사건 조정한다든지 대체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후속 결과를 활용한 것, 그 다음에 행동 감소 전략 등을 적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전부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냐 말이 이렇게 풀어 썼을 뿐이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PBS의 요소를 모두 포함시켜라 라는 이야기죠. PBS의 요소를 모두 포함시키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죠. 4단계에서 이야기하는 PBS 계획 실행.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PBS의 요소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자. PBS의 요소 몇 가지다? 4가지가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에 3번 봅니다. 비읍을 위한 절차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 가능한 4가지 대안을 강제 수준이 낮은 것에서 강한 것 순으로 쓰시오. 이 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듣보잡인데 무슨 말이야 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 감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 질문에 보게 되면 절차를 여기 4가지 대안을 강제 수준이 낮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대안이 낮은 것에서부터 강한 것 순으로 들었던 용어 있죠?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겠죠? 이 부분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용어를 듣고 풀어 써버린 거란 말이에요. 풀어 써버린 거니까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잘 하셨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봤더니 약한 거에서부터 강한 것 순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단원을 공부할 때 배웠냐 그러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때 이 내용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강화 전략을 이야기를 하죠. 강화 중심의 전략. 차별 강화로 많이 대표되는 강화 중심의 전략을 제일 먼저 적용을 하고 이 전략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거를 적용을 시켜라. 소거를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바람직한 행동을 제거를 해라. 바람직한 자극을 제거를 하고 추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센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혐오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고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강화 중심의 전략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자극을 제거한다. 이 안에 2가지 있는 것, 혐오 자극 제거한다라고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2가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큰 테두리 범위 안에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2번 봅니다. 2번 땡땡 초등학교 연수 자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억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억에 적절한 지원의 종류를 쓰십시오 했습니다. 아고 이거 없어도요 선생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심화 과정을 이야기할 적에 보편적 중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혹은 활동의 내용 알아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단순히 문제풀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언급할 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편적 중재라는 과정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데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 그러면 시험 문제 안 나왔던 거냐? 익숙하지요? 익숙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보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 어떤 활동들이 보편적 중재, 보편적 지원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을 정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을 정한다. 다음에 두 번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여기서 전체 학생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예방적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PBS라는 것은 예방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방적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기대행동, 앞서 기대행동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예요. 목표. 기대행동을 시각자료로 제작해서 해당 장소에 게시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기대행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학생에게도 알려야 된다. 공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심화 자료로 나눠드린 그 내용에도 있었고 그 심화 자료의 내용은 교사들을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적절한 지원의 내용, 기억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원 단계 여기 보시게 되면 보편적 지원 혹은 보편적 중재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적에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재 방법 선정 시 유의사항 그래갖고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 블랭크만 처리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문제 A의 니은을 고려해서 A에 들어갈 내용 두 가지 써라 라고 했었죠. 중재 방법 선정 시에는 사회적 타당도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도를 선정할 적에는 다음에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차원이에요. 다시 한번요.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하기는 쉬워요.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사회적 타당도라는 것은 목표와 과정과 결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채울 적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틀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는 샘플로 주어지는 게 보편적입니다. 이 샘플에 맞춰 갖고 문장들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반드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타당도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 맞추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중재 목표 요 용어 들어가야 돼요. 중재 목표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 과정이라는 용어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뒤에 문장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개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 틀에 맞춰서 쓰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로 끝마쳤는데 여러분들만 특이하게 느낌표 느낌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마침표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채점하는 사람들 곤란하게 하지 마.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하면 다 가서 채점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맞았다고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끝난 다음에 온 다음에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마침표로 끝났네. 그러니까 마침표로 맞춰줘야죠. 중재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들어가야죠. 중요한가 혹은 중요한 것인가. 여기서 중재 목표 들어가야 되고 언급해 줘야 되고 여기서 다시 중요라는 거 키워드로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즉 중재 목표는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재 과정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얼마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가,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가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중재 과정은 이고, 이제 수용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합리적인가 또 써주시면 좋겠지만 반드시 언급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수용 가능한 것이냐, 과정은 수용한 것이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깁니다. 교직원 협의의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3단계로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첫 번째 문제. 기억을 실시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기억이 뭐냐 그러면 3단계로 구성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했습니다. 1단계의 중재 대상 누구라고요? 중재 대상 모든 학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험 문제 풀 때 우리 선생님들 실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중재 방법 협의의 내용에서 찾아 써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걸 모든 학생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할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표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중재 대상하고 중재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 학교 모든 학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학생을 답으로 할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답으로 할까라고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모든 학생은 조금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보편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학교 모든 학생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범 답안에는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답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혹여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제위원은 어디까지 답안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학생, 이 앞에 빼고요. 위쪽에서도 모든 학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학생이라는 표현 나와 있거든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래서 모든 학생이라는 표현, 모든 학생이라는 표현도 모범 답안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실 거잖아. 모든 학생이라고 쓸까? 실제 시험장에서 아마 표현을 보시게 되면 쭉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꼼꼼히 문제를 읽으실 테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시면서 모든 학생이라고 할까? 혹은 이것만 눈에 띄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답안으로 제시를 할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답으로 제시할까? 아니면 뒤쪽에 있는 모든 학생을 답으로 제시할까? 순간적인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는 이 대화 내용에 한정해서 생각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버릇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니까 이 대화 내용 우리 학교에서 지킬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PBS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답이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맞았다고 해줍니다. 전부 맞았다고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반대 경우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모든 학생이야. 모든 학생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PBS를 시행할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출제하시는 출제위원 분께서 계시게 되면 모든 학생은 빼버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이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표현을 써주는 것이 1순위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재 방법 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재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보편적 중재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 쓰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편적 지원이라는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 써라 그럴 땐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편적 지원이라고 달달달달 외웠다 손 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옮겨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협의의 내용에서 찾아 쓰시오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틀리는 선생님들 상상 외로 많습니다.
상상 외로 많습니다. 누가 니한테 물어봤어. 여기서 찾아 쓰라 그랬지? 그거예요. 출제위원들이 X 해버리는 이유는. 다음에 니은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니은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 자료, 성과, 실제 이와 같이 해서 4가지가 있다. 기억하고 계시죠? 시스템, 자료, 실제, 성과 4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번 갑니다. 2단계의 중재 적용 대상을 고려해서 디귿에 적절한 용어를 쓰세요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 문제 자체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2단계를 적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계를 적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해서 자 그래서 차례 지키가 안 되는 학생들은 땡땡으로 릴레이 게임을 연습시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단서가 주어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2단계를 시행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상을 여기다가 써야 되니까 2단계 대상은 누구죠? 소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 학생들은 소집단으로 릴레이 게임을 연습시켜요. 여기 소집단 외에는 또 답이 될 수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릴레이 연습시킵니까? 릴레이 연습은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소집단 이와 같이 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정서행동장애 S를 위해 작성한 긍정적 행동 지원 내용의 일부이다. 이렇게 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많이 봤던 것 같지요? 많이 봤던 것 같지요? 많이 봤던 것 같지만 문제 자체는 다 다릅니다. 요 안에 막 길게 쭉 썼던 거 다 나눠버렸습니다. 보면 여자자 갑니다. 기억의 선택 기준. 기억이 뭡니까? 교체 기술이래. 다 외웠죠? 교체 기술의 선택 기준 다 외웠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노력. 두 번째는요. 결과의 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의 일관성. 네 번째 결과의 즉각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과의 즉각성. 마지막에 좀 마음 아픈 이야기 나오죠. 다섯 번째 처벌 개연성. 이렇게 나옵니다. 처벌 개연성. 요 5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퉁치자? 반응 효율성이라고 퉁치자. 반응 효율성, 대체 행동 선택 시 고려 사항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고려해야 될 사항. 요거는 선택 기준이죠. 교체 기술 선택 기준. 선택 기준입니다. 교체 기술, 선택 기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행동 선택 시 고려 사항이에요. 고려 사항. 반응 효율성, 반응 수용성, 그 다음에 반응 인식성. 이와 같이 해서 나오는 부분이다. 이 부분 자꾸 시험에 최근래도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쪼개갖고 이렇게 쪼개서 그쵸?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가봅시다. 2번 봅니다. 2번 봅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소리 선생님들? 필기만 열심히 하면 뭐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몰라 이거? 왜 쓰는데 다 알면서로. 2번 봅니다. 자, 2번 풀었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서 한번 도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운 게 아니라 2번 보시면 니은 일반적 적응 기술. 우리가 저기 뒤에 보기까지 줬습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업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 적응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효과적이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래. 이유 뭘까? 자, 요거 나 답 썼다 손 살짝 들어봐. 다른 사람 보면 민망하잖아? 내 말 듣고 있죠? 내 말 듣고 있지? 이렇게 한번 쑥 들어봐봐. 쑥 들어봐. 나 답 맞았다. 왜? 부끄러워서 손 안 든 거 아니지? 진심으로 내가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 살짝 들어봐봐. 이 정도. 죽을래? 이걸 못 썼다고? 강문서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되어 있는 표현 아닙니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아니 교체 기술이 왜 효과적인가? 대처 및 인내 기술은 왜 효과적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 적응 기술이 왜 효과적인? 그래, 내 그럴 줄 알아서 냈어. 딱 걸렸지? 공부 똑바로 안 하려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기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요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계획을 한번 볼게요. 요 안에 지금 지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 지원 계획에 보니까 학생 S의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을 지도할 것이다. 대체 기술 지도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죠? 교체 기술 가르쳐야 되고, 그쵸? 여기 지금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가 나왔냐 그러면 대처 및 인내 기술 나왔단 말이에요. 대처 및 인내 기술 아예 삭제시켜 버렸어요. 삭제시켰고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지금 일반적 적응 기술을 집어넣은 겁니다. 일반적 적응 기술. 아니 그래, 교체 기술 우선 제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거 가르치고, 그 기능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적용시켜야 하는 게 뭐라고? 대처 및 인내 기술이고, 그쵸? 그럼 일반적 적응 기술 맨날 여러분들 이거만 외웠지 지금? 여러분들 맨날 이거만 외웠지? 일반적 적응 기술에는 이런 거 들어간다, 이런 거 들어간다, 이거만 외웠지? 그럼 왜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학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문제행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알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적응 기술이라는 부분이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소통 기술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하고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는 뭐가 부족한 거지?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거죠. 맞잖아. 그게 문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을 알면 상대방하고 싸우겠냐고. 내가 수업 시간에 친구를 괴롭혀. 옆에 있는 친구 왜 괴롭힐까요? 문제 못 푸니까. 이 시간 짜증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풀 수 있으면 그 친구 괴롭힐까? 안 괴롭혀? 그 시간에 내가 문제 풀면 돼. 그 다음에 다양한 학업 기술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도 난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론서들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답안에 옮겨 놓은 바와 같이 문제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나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문제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알면, 일반적 의사소통 기술을 알면 혹은 학업 능력이 향상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문제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조건들 어떻게 변경시킬지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중등 선생님들, 우리 중등 선생님들은 초등 유특에 비해서 출제위원들이 선빵 날리는 역할이야. 중등은 선빵 날리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초등과 유특은 선빵에 따라서 중등 출제위원들이 선빵 날려주면 작년, 재작년 이런 데서 먼저 선빵 날려주잖아요? 날려주면 그거 이어받아서 내요. 전공에서 먼저 날려주면. 그러니까 초등하고 유특은 원래 뭐가 시험 나올 수밖에 없냐 그러면 AAIDD가 나올 수밖에 없지. 문제 제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중등이기 때문에 중등은 전공부마다 2문제씩을 만들어내잖아요. 8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 요량으로 들어가신 출제위원분이 계시면 이런 거 내는데 한 번씩은 보셔야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부 툭툭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봐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아는 것만 보고 넘어갔다라는 거야. 기본 공부할 적에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뭘 봤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출제위원분들께서는 똑같은 자료인데 여러분이 안 보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보시다가도 한 번만은 안 봤던 건 뭐 있나? 그거 찾아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그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디귿의 방법 2가지 쓰래요. 행동 발생. 자,
여러분 3번에 지금 디귿 풀면서 이게 어떤 용어 떠올리셨는지 모르겠네. 시각적 분석이라는 용어를 떠올리셨죠?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고 여러분들 정도로 공부를 하셨더라면 시각적 분석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떠올리셨어야 돼요. 행동 발생량을 시각화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기초선과 중재선 간 문제행동 발생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프를 갖고 시각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어떤 방법들을 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뜬금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료의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논술 문제, 그 서술식 문제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방대하게 질문이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수준이다. Y축 물어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 이야기하는 자료의 경향이라는 부분이 있더라. 경향이라는 부분이 있고,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향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향선의 위아래로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료의 범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의 변화율, 죄송합니다. 자료의 변화율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 얼마나 중첩되어 있느냐,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간 자료의 중첩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상황의 마지막 자료와 다음 상황에서의 첫 자료가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효과의 즉각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과의 즉각성. 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만들면서 하나 끌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효과의 즉각성이라는 부분.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서술식으로 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상황이에요. 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자료점하고 다음 상황에서의 뭐하고 첫 자료값하고 비교를 한다. 자료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효과의 즉각성 개념에 준해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번 넘어가지요. 5번. 자, 통합학급 홍교사하고 수업 관찰라 있고 자각서 나눈 겁니다. 자, 두 가지 개념입니다. 증거 기반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중재 충실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에 기반한 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우수한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교육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증거 기반의 실제다, 연구 기반의 실제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와 같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 충실도라는 것은 뭐냐? 교육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절차 지켰습니까? 시간 지켰습니까? 중재 방법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지침들, 적용 지침 이런 부분들 전부 하라는 대로 하셨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재 충실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외운 것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라든지 시간, 적용 지침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 부분을 중재 충실도라고 이야기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능평가죠. 기능평가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능평가 부분은 초등도 그렇고요. 중등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만큼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내용 쓰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지문에 보시게 되면 이미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심 끌기 나와 있고요.
놀이나 오락 나와 있고 자신의 각성 수준 조절, 이거 자기 조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행동의 기능 일반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 맞죠? 5가지 중에서 이 안에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 나머지 2개가 비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관심 끌기 말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관심 끌기하고 회피하기. 그쵸?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없네. 그러니까 회피하기 하나 써주시면 되고 놀이나 오락이 각성수준 하나 있고 이거 뭐 아이고 친구한테 뭐 던져. 알고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가 갖고 있어서 그것 뭐 때문이다? 물건이나 활동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관심 끌기, 회피하기, 그다음 물건 활동 획득. 이 중에 최고는 뭐다? 선행사건 중재와 관련 때문에 기억의 출제, 뭐 기억, 니은 이거 순서 없는 겁니다만 아까 제가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지? 회피하기 이야기했잖아. 회피하기의 출제 빈도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사건 중재하고 걸려 있어서 그래요. 선행사건 중재에서 제일 출제하기가 좋거든요. 회피하기가. 그래서 회피하기가 관심 끌기 그 중에 최고지만 또 그 중에 최고는 관심 끌기다. 뭐 때문에? 선행사건 중재 때문에. 선행사건 중재 때문에 선행사건 중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2번째.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2가지 쓰십시오 했습니다. 봤더니 대체 행동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힘을 덜 들이고도 학생이 선호하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반응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외에도 고려할 점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다 했는데 맞죠? 반응 수용성하고 반응 인식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까지 쓰게끔 하고 있습니까? 의미까지도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수용성,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반응 인식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행동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반응 수용성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냐라는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 반응 인식성에서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이냐, 이런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거 외우지 마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안 들어가고 다른 것만 쓰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조금 전에 반응 수용성 여기 있네요. 반응 수용성 여기에서 반드시 쓸어갈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냐 이 키워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응 인식성에서는 다른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냐, 알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앞에 것 다 필요 없고, 앞에 것 다 필요 없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저 내용은 반드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